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오후 시간인데요.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긴급한 뉴스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개최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처음으로 육성으로 TV에 나올 수 있게 방송을 했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A씨 실종 일주일 만에 애도와 위로와 송구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오늘 수보회에서 한 발언 중에는요, 대북 규탄, 김정은이를 규탄하는 그런 내용은 일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전히 김정은이가 사과하고 했다는 것만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의미를 지나치게 부각시켰어요. 그리고 이 규탄만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앞으로 재발 방지를 당부하는 요청하는 말조차도 없었고요. 과거에 이 낚싯배 사건이 한번 난 적이 있어요. 낚싯배. 지난 2017년도 12월 달에 영의도 앞바다에서 낚싯배가 침몰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청와대 회의 때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렇지만은 그리고 그 당시 뭐라고 했냐면 이유야를 막론하고 이와 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 국가의 책임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무한 책임이라고 여겨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묵념 같은 추모의식은 전혀 갖지 않고 그리고 국가의 무한 책임이다, 이런 말도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보면 제가 누차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육성으로 우리 국민에게 그리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고 사과하라. 그리고 김정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이 목소리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요청하라. 이것이 저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제가 그동안에 주장한 거에 한 3분의 1 정도만 받아들였는데요. 그것도 진정성이 있는 대통령의 의견인지 아니면 여론에 떠밀려서 불가피하게 한 얘기인지 이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거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북한의 상응조치에서 마무리될 때까지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분노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아직도 김정은이의 규탄, 비판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무섭냐? 짧게는 옥토버 서프라이즈, 즉 미국과 북한 간의 10월 깜짝쇼를 만들어야 되는 급한 마음, 그리고 좀 길게는 내년 봄에 보궐선거, 그리고 내후년도에 선거를 위해서는 지금 야권으로부터 요구되는 빗발치는 이런 비판 정도는 내가 감내고 넘어가겠다. 그래야만이 김정은이 카드를 써서 전국을 일대 반전시킬 수 있다. 이런 착각과 환상에 여전히 빠져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김정은에 대한 규탄은 하지 못하고 있고 책임있는 지금 관료들, 지금 김정은이한테 이번 사건을 일으킨 관료들 다 책임지라고 책임자 처벌하라고 돼 있는데요. 대통령한테 보고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 또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부터 충분한 지시사항을 받아내지도 못한 이 무능한 대한민국에 있는 고위 공직, 책임 있는 인사들, 외교안보 책임자들 먼저 처벌해야 되겠다.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래서 김정은이한테 책임자 처벌하고 할 게 아니에요. 우리 국내에서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사람들 먼저 잘라내라. 이러한 압박을 이제 우리 야권에 있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내 생명과 안보를 중시하는 우리 전옥현 안보정론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런 압박 여론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김정은이한테 절절매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그 휘하의 외교안보 고위 관료들을 보고 지금 미국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지금 미국에서도 파네타 전 국방장관, CIA 부장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통합대 부차관보도 지금 이게 세월호 사건을 연상시킨다. 지금 탄핵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어요. 창피한 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겠는데요. 먼저 오늘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드리면서 제가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됐는지 경위와 상관없이 유가족들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를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됐는지 경위를 묻지 않겠다, 이 얘기는요, 우리는 월북으로 몰아갔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침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논쟁 이제 그만하면 좋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왜 월북으로 몰고 갔는지 반드시 정무적 판단이 앞선 게 아닌지 해명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매우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 아무리 분단 상황이라고 해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분노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 의아를 막론하고 국민의 신변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다. 여기서도 또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돼요. 정부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다. 모든 책임을 대통령이 지겠다고 해야지 왜 정부를 끄집어냅니까? 대통령인 저를 비롯한 강요들 모두 송구한 마음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왜 정부로 해가지고 대통령 본인은 책임이 없는 것처럼 또 넘어가려고 하는 그 의도가 엿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대단한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또 평화를 강조하고 북한의 책임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어요. 북한에 대한 비판. 그러면서 오히려 지난 25일자 이 통전부의 통지문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사과와 재갈 방지를 약속했다는 점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안보와 평화의 소중함을 대생이고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은 우리 정부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요구한 지 하루 만에 통지문을 보내 신속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사태를 악화시켜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북한의 분명한 의지 표명으로 생각한다. 이 얘기는 북한이 이렇게 사과하고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북한에 대한 비판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러한 대통령의 인식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싶지 않다. 그러려면 반드시 공식적인 김정은이 입을 통해서 사과를 하고 유감을 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만이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희망적 사고에 불과한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대통령과 공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통전부 입장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리고 미안하다. 유감이 아니에요. 사과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자꾸 사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지 말라. 남북관계 외교 용어를 준용하고 쓰고 있습니다. 이 외교 문서에서 말이죠. 사과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영어로 apology, 분명하게 사과라는 말이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한국말로 유감이라는 말이 regret, 영어로. 이 말이 있어야만이 유감과 사과 의미를 표명하는 것이지 미안하다는 말은요. 의미가 없어요. 외교적으로는. 외교적 용어, 미안하다는 얘기는요. 외교적 용어로 이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해결 역할을 할 수 있는 용어가 절대 아니다. 부적절한 용어다. 어림도 없는 용어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지금 김정은 입장을 축켜 세우고 있어요. 기가 막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또 뭐라고 하고 있느냐. 특별히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국민들에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온 것에 대해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대단히 미안하게. 각별한 의미? 대단히 미안하고요. 각별한 의미면 유감이다, 사과다. 그리고 북한 노동신문에 실어야죠. 이거를. 제대로. 그리고 육성으로 나오지 않는 한 절대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안 돼요. 그리고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아니 물론 직접 사과하고 사상 처음 있는 이게 직접 사과를 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이걸 갖다가 직접 사과했다고 그리고 사상 처음이라고 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휘하의 측근들 청와대 안보실 정말 문제 있다. 이렇게까지 절절매는 정권이 대한민국 역사상 사상 처음 있는 정권이에요. 그리고 사상 처음 있는 대통령이에요. 이렇게 문재인한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사상 처음의 대통령이에요. 김정은이한테 북한의 최고 지도자한테 이렇게까지 쩔쩔매는 대통령은 유사상 없었어요. 이게 본인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니 파탄으로 가지 않게 하려면 아예 이번 일을 안 일으켰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서도 남북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더 이상
비판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이 얘기한 걸로 계기로 해서 더 이상 이제는 남북 관계를 정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 얘기인데요. 이거 가지고는 지금 우리 국민의 분노 50%도 안 된다. 근본적인 이번 사태의 인식에 대해서 저는 정말 분노하고 또 답답하다. 인식 자체가 어쩌면 저렇게 잘못됐느냐. 오늘 이 상황에서도 김정은한테 지적을 단 하나도 안 했잖아요. 지적은 관두고 김정은이를 얼마나 또 받들었습니까? 또 받드는데 급급한 것이지 우리 국민의 분노와 그 다음에 희생자 유가족의 슬픔에는 한 10%도 못 미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미국 조야의 한반도 전문가들 그룹에서 강한 비판이 쓰이고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 김정은이 체제에 대한 이러한 그 만행 용납할 수도 없지만은 대북 저자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정부도 용납하기 어렵다. 이런 비판이 지금 본물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께 대표적으로 몇 명 말씀드리면요. 이성윤 미 텁스대 교수 트위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통전부 전통문과 관련해서 사과가 아니라 남한에 대한 질책에 가까웠다. 도쿄 즉 일본의 반쪽짜리 사과에는 격앙하는 이 정부가 평양의 사과 같지 않은 사과에는 왜 이리도 감사해야 하느냐. 여기에서 영어로요. zero apology라고 돼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apology를 써야만이 돼요. 그 다음에 미 중앙정보국 출신인 수 킴 랜드 연구소 연구원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있어요. 국무위원장 생명 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문 대통령 9월 8일자 친서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세를 말하는 것이냐. 내세, 애프터라이프. 즉 돌아오는 미래, 죽은 다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냐. 이 기가 막히다 이거죠.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는 전형적인 북한의 정치전으로 진실성이 없다. 이를 태도가 변했다고 잘못 해석하거나 북한과의 관여를 정당화하는 계기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까지 지금 비판하고 있고요.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죠. 미국 제재 전문가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이라고 붙이고 싶지도 않아요. 유시민 이런 사람들은 계몽 군주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보통의 경우 정치인은 자당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저 북한을 보는 일반적인 관점 중 하나일 뿐이다. 국가주의가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이 팩트인지 부인케 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친서 이것은 지금 장난하는 것이냐 이렇게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여권 분위기 켄 고스비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북한은 한국이 미국과 자신들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과 대화를 하려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한미군 철수론자로 꼽히는 밴도 케이토 연구소 선임 연구원조차도 북한의 반인륜적 행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진지하게 서방 세계와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북한은 미친 짓을 당장 중단하라. 예. 그리고 여러분들 이 리언 페네타 전 미 국방장관 CIA 부장까지 했죠. 국민을 건드리는 데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이 엄중한 대가를 북한에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강력히 비판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러한 이 북한의 이 천인공노할 만행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런 것을 보면 이러한 북한을 다루기 위해서는 힘의 우위를 추구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평화를 원하냐 그렇다면 전쟁을 대비하라 이런 이 명언이 있습니다. 국제정치학에. 이런 명언을 인용해가면서까지 진정한 평화를 하려면 말이 아니고 힘의 우위 즉 강력한 군사력 우위에서만 할 수 있다. 요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한미 그다음에 한미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10월 깜짝쇼 터무니없는 얘기다. 이렇게 내리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힘 지역위원장입니다. 유성인데 여기에 김소연 변호사가 달림을 영창으로 보내자.
달림은 영창으로 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대깨문들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이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현 변호사, 이거는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대깨문들 이게 무슨 국가원수 모독이냐 그러면서 오바들 하시네요. 따뜻한 개천에서 가재 붕어 개구리도 한가위 달림을 바라보면서 저절로 노래가 나오는 마음만은 따뜻한 명절을 보내라는 덕담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가위 마음만은 따뜻하게 달림은 영창으로 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한 20여 군데 달았는데요. 이것은 달림은 영창으로 라는 것은 독일에서 전래된 자장가의 가사에 나오는 가사로서 이 노래에서 영창이라고 하는 것은 창문을 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의 감옥을 뜻하는 영창하고 동음 이의어에 불과하다. 그런데 친문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 문구가 악의적이다, 국가원수 모독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달림은 친문 지지층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일컫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김 변호사가 이런 대깨문들의 비판에 관해서 사과할 마음이 전혀 없다. 피해 망상에 젖어서 상상력 뇌피설에 쩔은 반지성주의자들이 지 맘대로 해석에 오히려 고소를 할까 생각 중이다. 이렇게 강력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해서 검찰 측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오늘 이 문재인 대통령이 희생자 유족의 우위로 하는 말을 하면서 이 검찰이 추미애 아들 아무 문제가 없다, 요거를 발표해 가지고 이것을 섞어서 한 칼에 다 국면을 전환하려고 검찰이 날짜를 오늘로 체크한 것 같은 의혹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아들 불법 군 휴가와 관련해서는 추미애도 아들도 보좌관도 불기소 처분했어요. 전혀 법 위반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현역으로 있는 장교들, 요 두 사람만, 그러니까 지원 장교 당시 지원 대장만 현역 군인신문인데 육군본부 검찰부에 송치했습니다. 요것도 다시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정말 이게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다,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불기소 사유 검찰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 이탈 범위가 인정되기 어렵다. 이러면서 불기소 이유를 댔고요. 그 다음에 특히 최초 병가 또 연장 병가 정기 휴가는 모두 지역 대장의 승인하에 실시됐다. 이를 구두로 통보받은 서 씨에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요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의 군휴가 미복귀 의혹을 증언한 당직 사병 현병장의 당직 일엔 이 아들이 이미 휴가 중인 상태라서 군무 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수술 치료를 받은 뒤에 병가 승인을 받아서 근무 기피 목적 위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본래 시나리오대로 발표한 거예요. 본래 시나리오대로.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상당한 논란거리가 되는데요. 이 아들 이 무죄 처분한 거, 그 다음에 대통령이 이번에 희생자 유가족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한 걸 가지고 국면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렇게 쉬울 것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전혹현 안보정론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동료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또 새롭게 구독자를 늘려주셔서 제가 빨리 100만 대군을 모시는 상당히 국정 운영에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